쇼폼 드라마 업체들은 돈을 진짜 잘 벌고 있긴 하거든. 얼마인데? 그러니까 돈 얘기 좀 해줘. 액수를 보니까 궁금해. 일쇼시 지금 월당 인앱 결제로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월 27 밀리언 USD 정도 벌어들일 거의 한 거야. 400억씩. 인앱 쇼폼 드라마랑 넷플릭스 시대의 그 장편 드라마의 큰 차이점은 하나는 감상의 영역이고 하나는 소비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하나는 고관여고 하나는 저관여라는 거야. 그건 물어보고 싶었어. 쇼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오늘 얘기했으면 좋겠다. 쇼폼 그 약간 쇼폼 철학도 있는 것 같고. 딱히 없는데. 없어. 아, 그래? 완전 초보야. 그래? 근데 뭐 사실은 기억나는 게 쇼폼이라는 형태, 릴숏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미국에서 잘 되면서 우리나라 한국 스타트업 씬에는 박지웅 그 패스트벤처스 대표님이 이제 글을 써서 쇼폼 잘하는 스타트업이 쇼폼 드라마 하는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연락을 쫙 달라라고 이제 한번 쭉 그렇게 SNS에 말씀하실 수 올렸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몇 팀이 연락 와서 몇 팀을 만났고 막 이런 좀 중간 프로그레스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씬의 어떤 정보들을 좀 보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되게 그 향방이 궁금한 그 산업의 향방 자체가 좀 궁금해진 어떤 산업 같단 말이야. 약간 옛날에 킥보드 산업처럼. 근데 킥보드를 타건 안 타건 야, 요 치킨 게임이 어떻게 끝나냐는 되게 궁금했었던 주제 같거든. 그런 것처럼 지금 그게 나오고 한 1년 좀 넘었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쇼폼 드라마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지?가 딱 궁금해지더라고. 뭐 사실 나도 잘 모른다가 솔직한 답인데. 근데 조금 더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 베이스 벤처스에서 있다 보면은 사실은 이쪽을 하고 있는 팀을 만나려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 많이 만났어? 많이 만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 많이 만나진 않았어. 근데 나는 큰 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 별로 없으면은 그냥 다음번에 좀 더 얘기를 할까 이건? 아니 그냥 별도 아직 예고편. 예고편? 좋아 좋아. 쇼폼이 나는 궁금한 게 근데 뭐랄까 웹툰 쪽 포트폴리오들이 꽤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꽤 유명한 포트폴리오들이 있어가지고 꽤 이제 산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전 회사에서 투자했던? 산업이 아니야 거의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이거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그 쿠키 가격부터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뒤집을 수가 없는 어떤 상태가 돼버린 그런 게 상태가 몇 개 망가질 있어. 수밖에 없는. 너무 싸게 책정됐다? 너무 싸다. 어. 그리고 근데 싸게 생산해서 싸게 파는 그때의 가격으로 그냥 된 것 같은데 지금은 퀄리티가 다 올라가는데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여서 모두가 죽는 그냥 그 싸움이 되는 상태. 여기에서 그럼 저컬로 해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저컬로 했을 때 승부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모니타이제이션에서 완전 실패를 해가지고 산업이 거의 망가진 느낌이다. 근데 그거 약간 오히려 이상한 게 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음원 시장이 열리면서 음악을 한번 듣는데 드는 가격은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시장이 커졌잖아. 근데 왜 웹툰은 반대로 가지? 가격이 낮은데 퀄리티가 좋아지면 시장이 더 열려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음원은 옛날에 비해서 가수들이 음원으로 벌진 않고 근데 몇 가지 변수들이 있지. 그냥 음원은 지금 글로벌로가 되니까 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음원 자체의 단가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노래 하나로 돈을 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는 산업화가 잘 돼서 모네타이제이션 방법들이 더 훨씬 많은 거가 있는 것 같고 갑자기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 그럼 웹툰 작가가 되는 거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더 좋아졌을 것 같아. 침착맨이 될 수도 있고 김풍이 될 수도 있고 조우민이 될 확률이 생겼잖아. 기한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웹툰 산업은 그걸 캡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웹툰 작가 입장에서 보면은 할 만한 게임일 수도 있어 아직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그냥 생리적으로 웹툰 작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예외적인 케이스인 거지. 그냥 가수랑 웹툰 작가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뭐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웹툰을 딱 보니까 와 이거는 저 쿠키 가격이 저 가격이면은 이게 답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그냥 최상위 플레이어들조차도 쇼폼도 그래. 그래서 그 쇼폼 드라마도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제일 내 전제는 사람들이 쇼폼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쓴다? 쇼폼엔 돈 안 낸다. 이 두 개가 컨슈머 입장에서의 그 감정인데 그럼 쇼폼 드라마가 이 쇼폼이라는 걸 가지고 드라마라는 컨텐츠 포맷을 가지고 진짜로 여기 수지타산 맞는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트래픽 모으는 거 오케이. 근데 진짜 산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궁금해지더라고. 웹툰을 보면서. 근데 나도 그 쇼폼 드라마는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돈을 잘 벌고 있어. 첫 단추를 잘 꿰서 그런 것 같아. 그거 쇼폼 드라마 이거는 쇼폼 드라마 산업이 혹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본디 그런 형태를 떼야 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지금이 가장 옵티멀한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릴숏 모델을 보면 일단 큰 틀에서 돈 버는 구석이 편당 결제, 구독, 그리고 광고 있거든. 근데 주력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보면 편당 결제가 좀 주력인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근데 그게 웹툰보다 훨씬 더 고가로 좀 책정이 돼 있고 그 심리적 저항감을 되게 낮춰놓는 형태로 디자인을 잘 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광고를 보는 형태가 됐든 뭔가 내부에 있는 뭔가 미션을 수행해서 재화를 획득해서 그걸로 이제 공짜로 보는 형태가 됐든 어쨌든 간에 플랫폼이 모니타이징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이 워낙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여러 실험들을 했기 때문에 유저들의 혼을 쏠라당 빼먹는 방법은 그 노하우는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도 들으면서 아 중국 회사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버 웹툰이 해가지고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쇼폼 드라마 업체들은 돈을 진짜 잘 벌고 있긴 하거든. 얼마인데? 그러니까 돈 얘기 좀 해줘. 액수를 보니까 궁금해. 지금 월당 인앱 결제로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월 27 밀리언 USD 정도 벌어들일 거의 거야. 한 400억씩. 인앱 결제로만. 그리고 그래프 보면 되게 우상향하는 꾸준히 우상향한 추세고 근데 생각보다 액티브 유저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뭐 한 2천만 수준. 나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 유저 베이스 관점에서 엄청 드글드글 많은 건 아니거든. 낮은 거 아니야 그러면? 2천만인데 그러면? 무슨 말? 뭐가 낮다고 그러니까 그 너가 되게 산업화가 잘 됐다고 했잖아. 근데 2천만 명이 보는데 매출이 그 400억 정도면 작은 거 아니야? 뭐 그거는 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머니타이즈를 꾸준히 잘 하고 있고 그 돈을 캡처를 못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시작했는데 캡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시작했는데 수익성이 일단 되게 좋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기가 좀 시기상조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건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숫자에 대한 얘기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아티클들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모니타이징 잘하고 있다라는 커멘트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어디서 이 기작이 만들어지는 것 같냐면 첫 번째 프라이싱을 좀 높게 했다 처음부터. 근데 윌링리스 투 페이가 검증이 좀 됐다? 그 숫자는 나중에 그래 몰라 나도. 그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숫자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보면은 그 작품당 ROI를 잘 만들었고 플랫폼당 ROI를 잘 만든 것 같거든. 작품당 ROI,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넷플릭스 시대를 생각하면은 쇼폼 드라마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쇼폼 드라마랑 넷플릭스 시대의 그 장편 드라마의 큰 차이점은 하나는 감상의 영역이고 하나는 소비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하나는 고관여고 하나는 저관여라는 거야. 하나는
좀 더 각 잡고 시청하는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파민을 얻어내는 영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소비 관점에서 두 재화는 아예 다른 재화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는 감상의 대상인 작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테이스트를 계속 만족시키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점점 더 콘텐츠의 고급화와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모델이거든. 근데 콘텐츠는 근본적으로 흥행산업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리스키하단 말이야. 터질지 안 터질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확실한 건 큰 투자가 일어나야지만 흥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스타 연출, 스타 스크립트 라이터, 스타 배우들의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제작비가 올라간단 말이지. 그럼 그 제작비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을 하냐? 재무적으로 해칭을 하는 거야.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게 구독의 형태가 되겠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냄으로써 콘텐츠 투자를 위태롭지 않게 집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코노믹스가 말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까지 기존의 드라마 시장에서 플랫폼이 작동하던 방식인 거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제작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작사들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투자를 해주는 플랫폼한테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하청업체로 전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반대로 쇼폼 드라마는 굉장히 저관여 소비 형태를 가진, 소비하는 뭔가 좀 커머디티의 성격을 가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제작비의 상승 압력이 좀 제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이것도 경쟁이 격화되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좀 있겠지. 근데 장르가 다르다고, 이거를 만약에 그 장르가 다르다는 전제를 내가 참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제작비 상승의 압력이 크지 않을 거야. 애초에 그런 장르가 아니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측 가능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대단히 투자가 안 필요하거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되게 많이 제작해서 편당 이코노믹스가 나오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마치 벤처 캐피탈 게임처럼 만들어진단 말이야. 싸게 엄청 많이 만들어서 그 중에 타율이 나오는 애들이 편당 이코노믹스가 리쿱이 되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지. 다시 돌아와서 이코노믹스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은 하나의, 그러니까 되게 일단 싸게 많이 만들어.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히트작일 거야. 그 히트작들은 편당 이코노믹스를 보면은 그 이제 그 유저 퍼널들을 쭉 깔아놓고 보면은 에퀴지션이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제작이 되겠지. 제작이 되고 나면은 틱톡이나 인스타 같은 소셜 미디어 채널에 노출이 될 거야. 노출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 후킹이 돼가지고 이제 일단 첫 번째 퍼널에서 노출이 되게 많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걸 길게 보겠지. 길게 보다 보면 클릭행어 보고서 이거 뭔가 좀 더 다음화 보고 싶어. 더 알아보기 이런 걸 눌러. 그럼 클릭드루 해가지고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겠지. 플랫폼 안에서도 무료 회차를 계속 봐. 그러다가 유료 회차까지 탁 걸려. 그 다음에 그 유료 회차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 그러면은 광고를 보든 결제를 하든지 뭔가 유료 전환이 돼. 그럼 유료 전환이 돼가지고 쭉쭉쭉쭉 보다가 뭐 이탈이 되든지 하겠지. 이게 이제 이 한 편에 대한 이코노믹스의 퍼널과 구성이잖아. 그러니까 그 뒤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애가 예를 들어서 릴숏을 깔았어. 릴숏에 스틱이 돼. 그러니까 릴숏에 리테인이 돼. 리텐션이 만들어져. 안 중요해. 일단 편당 이코노믹스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여기는 제작비가 싸니까.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 안에서 이코노믹스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그걸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잘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훨씬 더 많은 밸류 캡처를 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릴숏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편당 이코노믹스들 위에 소수의 고관여 소비자들을 플랫폼으로 전환을 시킨단 말이지. 그럼 플랫폼으로 전환을 시키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이 고관여 소비자 테이스트에 맞는 콘텐츠가 굉장히 방대하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머천다이징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지. 마치 옛날 커머스 플랫폼들처럼.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플랫폼들을, 그렇게 모여진 트래픽들, 유저 베이스들을 극단으로 모니타이징하는 요소들이 붙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그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게이미피케이션 기작. 거기에 이제 그 릴숏의 모회사가 COL이라고 원래 게임 같은 거 되게 그 시나리오형 게임 같은 것들 막 약간 이현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웹소설 IP도 많이 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릴숏을 보면은 그 마이 페이지에 보면
내부 재화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내부 재화를 얻기 위해서 COL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되게 얄궂은 게임들 있잖아. 막 예를 들면 미연씨 같은 그런 류의 게임들을 쫙 깔아놨어 호리존탈로. 그럼 그것들을 다운받으면 내가 리워드를 받는 형태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크로스셀링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극단으로 모니타이징을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그 너머의 비즈니스 스케일로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엑스트라다. 핵심은 저관여 콘텐츠라는 본질 위에 쌓은 많이 때리는 그리고 편당으로 이코노믹스가 나오는 구조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IP 비즈니스로 접근을 안 하네 애초에. 그러니까 그게 키네. 나도 방금 가격이 싸다도 넷플릭스 1인당 10,000원 내잖아 에서 시작한 거거든. MAU당 10,000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적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넷플릭스로 보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비즈니스가 많네.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근데 이거 들으니까 넷플릭스가 왜 게임 계속 하는지는 되게 오히려 역으로 느껴져서 신기하네. 이게 그 게임도 저번에 성준이랑 얘기하면서 살짝 힌트를 얻은 건데 내가 막 헤비 게이머가 아닌데 게임도 장르가 진짜 많잖아. 각 잡고 하는 막 FPS 막 그런 거 있고 그 스토리형도 있고 뭐 스토리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킬링 타임 하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릴쇼 같은 거랑 잘 맞는 게임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류의 게임들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진짜 막 퍼즐 맞추고 그냥 대충 뭐 카드 뒤집고 이런 뇌를 비우고 할 수 있는 무언가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트랜스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임들. 멍하니 막 침대 상상해보면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막 슥슥 넘기는 그런 성준이가 되게 잘하는 거잖아. 저희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는 그런 류의 게임들. 난 게임하면서 PIP를 띄워놓고 해. 난 사실은 이 영상을 또 보고 있기도 지겨운 거지. 그래서 이거를 지겨움을 여기서 해칭하면서 이걸 듣고 있어. 그래서 이 정도로 MG 이게 뭔가 장르적으로 게임이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 드라마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데 그 서브 장르의 하나의 되게 중요한 축이 얼마나 컨셔스 하느냐인 것도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관여도 관점에서 진짜 저관여인 콘텐츠와 진짜 저관여인 게임이 핏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들으니까 이 섹터가 너무 매력 있다. 그럴 수 있지. 오히려 플레이어가 없는 게 아쉬울 것 같아. 나 IP 산업에 아니게 접근하는 거가 너무 맥센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웹툰이 왜 안 됐냐, 뭐 음악은 왜 됐냐 이런 거 다 따져보면은 IP 산업에 매달리면은 안 되는 시대고 안 매달린 애들이 잘 되고 약간 이 흐름이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웹툰이 사실은 엄청 매력도 있고 사람도 좋아하지만 나 그 굿즈 사는 사람 본 적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막 그 되는 웹툰이 있고 안 되는 웹툰은 정말 유명해도 절대 굿즈가 잘 안 팔리고 게임도 안 되고 막 이런 거건데 약간 아예 그런 벽 없이 그냥 아예 하는 거네. 이거 어떻게 보다가 딱 그 차이를 분리해냈어? 왜냐면 사실 보다 보면 넷플릭스고 IP고 막 이런 게 너무 그냥 휘말려 들어가는 거잖아. 원래 투자자로 일하다 보면은 기존의 생각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거 막 있다 보는데 어느 순간 충돌이 커지다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딱 하면은 이게 딱 잘 발라내지는 거잖아. 어떤 와우 포인트가 있어서 너가 이걸 딱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와우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많은 자료들 읽어보고 업계 관계자들이 하는 말 들어보고 하면서 그냥 머릿속에서 좀 섞은 것 같은데 그냥 되게 그 요소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업계 전문가들이 이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게임 유튜버들이 릴숏의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막 한 시간인가 2시간짜리 막 뜯어보면서 와 이거 재밌다 와 이런 기작을 설치해놨네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영상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쇼폼 드라마 관계자들이 이제 의견을 밝힌 아티클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글로벌에는 이제 릴숏이 워낙 잘 됐으니까 릴숏 분석글 같은 것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미 관점들을 많이 던져줘가지고 막 나의 엄청 오리지널한 머릿속에서 되게 재조합된 거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왜 본질적으로 다를까 했을 때 한판 정리를 스스로 신데사이징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내 생각에는 쇼폼 드라마라는 말이 너무 미슬리딩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베이스 내부에 내가 발제한 자료가 있는데 첫 장표가 쇼폼 드라마라는 말을 크게 띄워놓고 두 번째 장표에는 드라마를 크로스아웃한 장표로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드라마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즈니스인 것 같다 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체였어. 다음에 지구 형이랑 중국 앱 이야기하자. 중국 앱들의 그
어느 순간 돈 내고 있는 약간 어. 그 과정. 스콥을 좀 정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 나도. 그래야지 할 말이 좀 있지. 너무 숫자 얘기도 좀 하고. 아까워. 지금 소재가 너무 아까워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서비스들이 진짜 약간 그래서 진짜 그 릴숏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틱톡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트랜스 상태로 소비하는 트랜스 상태에 이미 빠져버린 소비자들이 엄청 많잖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들도 나도 이제 되게 지적이고 되게 어웨어니스가 높은 상태의 내가 있고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내가 있잖아. 근데 그 상태의 소비자들이 틱톡에 지금 너무 많이 깔려 있는데 쇼폼 드라마는 크 넘쳐나는 바다, 진짜 물반 고기반인데 낚싯대를 들이밀고 낚싯대를 되게 많이 들이밀고 그 중에 한 20% 30%의 낚싯대가 엄청 막 물고기에 낚이는 거야. 헉 하면은 자기 플랫폼을 막 던져.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막 살과 내장과 막 모든 것들을 쭉 발라내. 그리고 다시 물에 던져.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아, 이 비즈니스 너무 재밌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K-뷰티 걸리고 거기에 이제 쇼폼 드라마 걸리고 뭐 걸리고 하는 거네. 이게 근데 쇼폼 드라마가 대단한 게 그 쪽 빨아먹는 거를 너무 잘해. 중국 업체들이 그걸 너무 잘하니까 그 기나긴 컨슈머 프로덕트의 게이미피케이션 소셜 엘레멘트를 극강으로 강화하는 실험의 역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진짜 그냥 쪽 빨아먹는 진짜 그냥 아폴로도 막 지저분하게 빨아먹는 사람이 있고 깔끔하게 빨아먹는 사람 있잖아. 아폴로를 깔끔하게 빨아먹는 게 이제 중국 사람들인 것 같은 거지. LTV 극대화. 극대화. 아, 심지어는 이제 쇼폼 드라마의 경우에는 라이프타임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팬은 짧아도 밸류를 쭉 빨아먹는 그런 느낌인 거지. 아폴로를 길게 들이는 게 아니야. 짧은 아폴로인데 쭉 빨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LTV를 얘기할 때 보통 라이프타임의 방점이 있는데 라이프타임 밸류가 엄청 나오는 것 같은 거지. 너무 내가 재밌다.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밸류만 나오면 뭐 라이프타임 짧아도 되죠. 그냥 이원화돼 있는 거야. 그냥 되게 저관, 그러니까 쇼폼 드라마는 장르의 빅팬이 아니면은 짧은 아폴로인 거고, 빅팬이 되면 이제 구독 모델로 전환시키고 아폴로를 길게 늘리는 거지. 근데 아폴로 길게 늘리고 나서도 깨끗하게 빨아먹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오케이. 아, 중국 이야기 연구해서 한 묶음 던져주시죠. 그러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번 보는 걸로. 그러시죠. 내공을 좀 쌓아서 오겠습니다. 빠이 한번 해주세요. 안녕.